정태 작가님, 제가 카피라이터계의 대들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지금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은 뉴턴에 가깝습니까? 에디슨에 가깝습니까? 네. 뉴턴은 이제 발견에 그렇죠. 가깝고 네. 에디슨은 발명이죠. 맞습니다. 카피라이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글쟁이들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을 쓰는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관찰하다, 발견하다, 확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치열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네. 예. 네. 그 발견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고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키면 글이 되고 카피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은 이렇게 뭐 머리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쓴다. 눈으로. 예, 네. 글은 눈으로 쓰는 거다. 눈으로 뭔가를 치열하게 관찰해서 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글감이 생긴 거고 아이디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장하는 작업이, 그거는 약간의 이제 경험이나 요령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확장해내면 그냥 남다른 글, 뾰족한 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글로 쓰는 거는 그 크게 이렇게 뾰족한 글이 나오기 어려운데 눈이 일을 해주면 뾰족한 글, 뾰족한 카피 이런 것들을 예. 쓸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발견가, 발명가, 그보다는 또 관찰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 더 적합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교수님, 그 초선 같은 오선 우리 안민석 의원님, 또 카피라이터계 대들보 우리 정철님 뭐가 좀 늙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낡았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정철 카피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정철 카피의 카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요.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문제다라고 짚는 것보다 그거를 포함해서 항상 미래를,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을. 예를 들면 2012년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선거 캠프에서 철영하고 제가 이제 같은 팀에서 맨날 밤새 술 마셨는데 그때 사람이 먼저다 등등 나머지 카피들이 나올 당시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화두로 꺼내고 그것이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시절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중되어졌는가, 4대강이나 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함축적인 희망을 항상 담아요. 그다음에 나라를 나라답게도 박근혜 시절에 광화문에 촛불 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이게 나라냐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철이 형 같은 경우는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나라가 아니기, 나라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라답게 나라를 해야 한다. 나라답게라는 희망을 항상 그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녹여서 희망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한 분은 안민석이라고 하는, 저 민석이 형은 미래를 향해서 액션을 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하고 그 국민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정철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는 좀 요즘 항상 대통령의 카피라이터라고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로 희망을 주는. 그래서 두 분은 난 뭐 완벽한 조화이고 직업이 너무너무 잘 결정되어진 분들이다. 그래서 나는 두 분의 개인 의지가 아니라 난 국민들이 그렇게 정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철 작가님 그 카피 중에 보면 아이 뭐 참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뭐 사람 특별시, 야 이 줄이요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급되지 않았던 또 기억에 남는 카피가 좀 있을까요? 뭐 이제 아까 그 대들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되게 이제 낡은 대들보라서 늙은 카피라이터 최근에 이렇게 막 그 네. 활발하게 TV에 온에어되고 이런 광고들은 제가 그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나마 이제 조금 기억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카피를 썼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다녔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아마 기억하실 것 네. 같고요. 아까 사람이 먼저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12년 여름쯤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하자마자 정말로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뭐 전화, 카톡, 뭐 문자. 무슨 슬로건이 곧 나오냐 이거예요. 대부분이 정치 슬로건 같지 않다. 너무 어렵다, 철학적이다, 메가리가 없다, 뭐 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이라는 변호사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지율 한 3%에서 12월에 이제 44%까지 간 거잖아요. 그 와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치인 같지 않아서 좋다라는 그 매력 포인트가 거기 좀 있었거든요. 그 슬로건도 그러면 우리가 기존 슬로건하고 똑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우리는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이 안 됐죠. 낙선했죠. 그해 12월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슬로건이죠. 네. 그 카피의 목적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었는데 네. 낙선을 했기 때문에 네. 실패한 슬로건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 슬로건을 많이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슬로건이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그 가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버리지 말고 좀 계속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2017년 장미 대선 때 그게 온전한 실패가 아니라 그게 또 초석이 되어서 그 이미지가 온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카피를 좀 쓰게 됐는데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고 뭐 아까 말한 사람 투표 서울시장 선거랄지 뭐 대통령 선거랄지 또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안민석 의원 빼고 많이 카피를 제가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치 슬로건이라는 게 저는 시대 정신과 이 후보의 철학의 접점을 찾는 게 접점을 잘 찾아내면 그게 이제 정치 슬로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두 번의 대선을 이제 재수하는 바람에 저도 재수를 했는데 잘 찾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찾기가 어려운 후보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후보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광고쟁이 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꾸며서 소비자한테 포장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품 문재인이라는 제품은 별로 꾸밀 필요가 없는 제품. 그 광고쟁이로서도 되게 그런 제품을 만난다는 거는 되게 운이 좋다, 네. 행복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정초 작가님이 사실은 정치 슬로건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원래 본래 직업이 카피라이터 광고쟁이이신데요. 정치색을 갖는 것이 광고쟁이로서는 그 매우 치명적 결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 친노 친문 성향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 계시고 계신데 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철 작가님의 이런 정치적 슬로건 국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 친노 친문 성향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 계시고 계신데 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철 작가님의 이런 정치적 슬로건 국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정철 작가님 이야기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기가 좀 맛깔나요. 구수한 된장국 먹는 그런 좀 느낌도 들고 재미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공이 있으신 거죠. 제가 우리 21세기의 정치 카피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걸출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12년 대선에 나왔던 손학규 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 그 카피하고 그리고 그의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은 12년도에 그 슬로건으로 끝났는데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카피는 14년에도 지방선거할 때 후보들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사람이 먼저다 그것을 도시의 슬로건으로 그랬는데 그분들이 쓰면서
제작료를 줬습니까? 그거 되게 궁금하던데. 광고 카피는 이 저작권이 따로 없고요. 카피라이터한테는 전혀 없고요. 네. 예를 들면은 있다면은 광고주한테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뭐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성전자 카피를 썼다. 삼성그룹 카피를 썼다. 뭐 그래서 삼성이 뭐였죠? 뭐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전자의 카피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용병으로 삼성전자의 카피를 쓴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끝나는 거고 예. 그 저작권은 삼성전자에서 갔는데 그런 이제 큰 기업에서 누가 그거를 패러디하고 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를 잘 안 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써요. 정말 재밌었던 게 2017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으로 그것도 선배님이 하셨어요? 예, 당선이 됐는데 그 이듬해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새누리당이었나요? 무슨 당인데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모르겠는데 저쪽 야당 강남구청장 후보 슬로건이 강남을 강남답게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예. 그렇네요. 뭐 광고쟁이들 뭐 아침에 껌 팔고 뭐 낮에 못 팔고 뭐 밤에 못 팔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광고 카피들을 만들어서 그 팔아 오셨을 텐데 앞으로 꼭 팔아보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팔아본 것 중에 야 이건 정말 괜찮았어 하는 게 있나요? 이제 제가 그 카피라이터라는 그 삶을 또 이렇게 동경하는 젊은 친구들도 꽤 있어요.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직업이 지금 정치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문의를 하면은 하지 마라고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5가지 최소한 5가지 정도 일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요. 하루 종일 아침에 껌 팔고 점심 때 옷 팔고 저녁 때 집 팔고 그 다음날 술 팔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웬만한 정신력 체력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카피라이터로 그 신입사원으로 큰 대행사 제일기획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데 3년차 카피라이터는 또 구하기가 어려워요. 3년 내에 거의 다 그만둔다는 거죠. 이미. 네. 그만큼 그게 힘든 건데 그 누군가는 그게 힘들어서 카피를 중간에 그만두고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얘기를 똑같은 뭐 여러 개가 맞물리는 상황을 누군가는 힘들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어서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자인 사람은 카피라이터를 꿈꿔볼 수도 있는데 전자인 사람 괜히 좀 있어 보여 카피라이터 뭐 연예인들 또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좀 어렵다는 네. 김재윤하고의 인연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사실 하나의 고리가 무엇이냐면 재윤이 형이 정치 인생이 사실은 약자, 소수자, 사람을 위하려고 몸부림쳤던 과정들이었거든요. 안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낮술을 먹으면서 정철을 엮어드린 거는 정철 카피를 엮어드린 거는 이 3명이 사실은 기본적인 사람이란 키워드에 아주 어찌 보면 자기 철학들이 딱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이라고 혹은 뭐 도민이라고 하는 분들의 사람을 합하면 옛날 신영복 선생 얘기처럼 삶이라는 거잖아요. 삶을 풀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는 세 분이어서 그 사람과 삶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가장 정확하신 분들이라서 이 세 분은 한 분은 저 천상에 계시지만 나는 정말로 그 찰떡궁합이고 그 인연이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그 카피 얘기 나온 카피예로 저는 이 정철 카피가 쓴 카피 중에 사실은 이게 막 눈에 띄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 화장실 카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 뭐 가래침을 뱉지 맙시다. 뭐 마시오. 뭐 앞에 한 발짝 걸어 서시오. 뭐 이런 식의 지시형인데 정철 카피는 그 결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가래침을 뱉지 마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렸을 때 치우는 어머니의 무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성분. 어머님 연세의 뭐 이런 분들이니까 학생들이 화장실을 쓰고 대학생 뭐 이렇게 고등학생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결이 네. 메시지는 같을 수 있잖아요. 가르침 뱉지 말아라. 근데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결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항상 그 힘듦의 주체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얘기가 사람 얘기예요. 네. 우리 뒷담화 할 때 맨날 사람 얘기하잖아요. 가장 힘 있는 이야기도 사람 이야기고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늘 사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분에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 게 재미도 있고 울림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런 이제 거리를 우리가 네.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시간이 되나 좀 제 네, 카피 괜찮습니다. 썼던 거 얘기 하나 드리면은 꽤 오래 전인데요. 서울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쓱 지나치면은 그 내봉터널을 쓱 남쪽으로 통과하면은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서 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날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소란스러워요. 우리 단지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난리 났겠죠. 아파트 코앞에 벽이 하나 떡 하고 들어선다니까 일단 막 집값 걱정을 했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세입자였으니까 뭐 이사 가면 되지 하면 근데 그래서 몇 번 대책회의 같은 게 이제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그 대책회의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갔더니 막 떡도 주고 막 술도 주고 한참 먹고 마시다가 보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아 그러면 정 카피님이 우리 현수막 카피를 써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현수막들 보이잖아. 결사반대 뭐. 네. 빨간 글씨로 뭐 웬 말이냐 뭐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이제 그런 갈등을 확 증폭시키는 카피들을 되게 이제 붙여놓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카피를 써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뭐 누구는 뭐 어쩌라 저쩌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자꾸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렇게 속은 되게 후련하겠죠. 막 팍팍 질러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호의를 갖거나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무슨 집단 이기주의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쉬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런 카피를 썼는데 아이들이 햇볕을 받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뭐 이런 비슷한 카피를 썼어요.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이성에 호소하신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감성이고 이성이 들어간 건데 그게 현수막으로 붙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막 좀 다르니까 그렇죠. 일단 다르잖아요. 사람 좀 센 걸 원했는데.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화제가 됐어요. 강남 일대에서. 네. 그리고 MBC 뉴스 데스크에 그 현수막이 소개가 됩니다. 몇 주 후에 네. 이 모 대기업이 되게 이제 막 신경이 쓰인 거죠. 불편해졌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우리 아파트 앞은 2층, 그다음에 20몇 층 니은자 빌딩이 거기 들어섭니다. 아,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물론 이 현수막 한 장이 그 일을 다 해낸 건 아니겠죠. 뭐 백방으로 다른 노력이 더해졌겠지만 이 카피라는 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네. 근데 그게 뭐냐? 결국 사람 네. 이야기의 힘. 다시 사람 얘기를 마무리 말씀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는 게 워낙 팍팍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까먹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게 맞기는 맞는데 하는 생각을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는
혹시 사람보다 다른 게 먼저였지는 않았는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던짐으로써 이 사람이라는 철학을 내팽개지 말고 보듬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